안녕하십니까, 우량감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3대 투자 자산 중 하나인 부동산의 중에 주택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오늘 좀 동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어저께 사실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PPT를 만들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또 PPT도 분량이 좀 많아져 가지고 좀 줄이려고 줄여보고 했는데도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될 것입니다. 집은 사는 곳이고 투자의 수단입니다. 인간의 3대 기본 욕구가 있죠. 첫째는 식욕이고, 이거는 뭐 생존에 관련된 것이고, 관계, 인간 관계에 관련된 것이죠. 다들 뭐 만나거나 헤어질 때 뭐 식사, 밥 먹자 그러죠. 우리 이성 간에 썸 타거나 사귀게 될 때도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는 합니다. 식욕, 그 다음 성욕,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종족 보존의 본능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수면욕, 이 세 가지 것들이 다 가족과 관계된 것이고, 그래서 가족을 식구라고도 하잖아요. 먹는 입이 몇 개냐, 이걸 가지고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이 모두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바로 집입니다. 주택이죠. 우리 국내 출산율 추이를 보시면 계속 하락하고 있죠. 주거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누가 자식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불행한 가족이 되겠죠.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집이 없으면. 자, 이런 개소리들을 하죠.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데, 그러면 옷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입니까? 밥은 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까? 옷도 사 입는 것이고 밥도 사 먹는 것입니다. 뭐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은 재료를 안 삽니까? 제가 이 말, 저도 젊었을 때 좌파였죠. 그래서 김대중 찍었죠. 저도 좌파에. 하지만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달콤한 한마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 말에 속아서 저도 집 사는 걸 계속 늦췄죠. 지금 뼈아프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후회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든 사야 됩니다. 결국에 집은 사는 곳이며 투자의 수단입니다. 부동산의 종류를 보시면 일단 주택, 빌라, 연립, 뭐 단독주택, 아파트, 여러가지 주거 형태가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고요. 뭐 상가, 공장,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기타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은 그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이 주택 시장은 참 희한해요. 주택 시장의 참여자를 보시면, 노숙자,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약 1% 정도 노숙자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통계도 잘 안 나오는데 뭐 잘 곳은 많죠. 지하철도 있고 화장실도 요새는 제 집보다 깨끗하니까 잘 곳은 많다. 집 없는 곳에서.
하지만 노숙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노숙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주식시장에 강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다니게 되면 노숙자로 직장 다닐 수 있어요. 하다못해 원룸, 고시텔, 고시원 이런 데 가서라도 숙식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주택시장에 강제 참여하게 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무주택자더라도 임대라는 시장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요. 주택시장은. 그래서 국가에서 이 주택시장이 접근을 잘못하게 되면 크나큰 아주 크나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죠. 주택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 무주택자죠. 무주택자들은 어떤 형태냐, 임대차 형태로 전세, 월세 이런 형태로 살게 되고요. 중립 포지션이 있습니다. 중립 포지션 1주택자를 얘기하는데 중립 포지션에는 중립 매도 포지션이 있고 중립 매수 포지션이 있어요. 중립 매도 포지션은 지금 세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거의 요거는 저 무주택자랑 거의 비슷한 실정으로 가고 있는데 실수요 거주하는 경우죠. 그리고 중립 매수 포지션인데 이것도 1주택자인데 중요 핵심 요지에는 매수한 주택을 임대 뭐 전세나 월세로 주고 자기 뭐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아니면은 좀 외곽 지역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지방에 자기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임대차 거주를 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그래서 중립 포지션은 매수와 매도 이걸로 약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다음은 이제 다주택자. 이게 이제 진정한 매수 포지션이죠. 주택 시장에서 현금 매도 전략과 같은 형태죠. 그럼 주택 중립 포지션은 왜 중립 포지션이라고 하냐? 주택 시장이 상승 하락에 따라서 뭐 타주택 시장과 격차 발생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택을 다시 갈아탈 때 그 주택의 가격과 다른 주택 가격의 격차가 없겠죠. 없으니까. 상승할 경우에는 뭐 무주택자들은 잘 감지를 못 하시는데 상승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택 가진 사람들. 세금만 올라가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있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는 최대 70%까지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택 가격 상승에 가장 큰 일조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뭐 격차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갈아탈 수가 없어요. 주택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주택자들보다는 그래도 갈아타기가 용이하겠죠. 그래서 중립 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전세 월세 지금 상승 리스크가 많죠. 이것을 감소시킬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전세가가 너무 상승하고 월세가 너무 상승하게 되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집을 못 구해서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리스크가 감소됩니다. 이에 따라서 심리적 안정감도 주고, 그 다음에 거주 비용이 감소합니다. 뭐 9억 이상부터 저 보유세가 증가하니까 세금 상승하더라도 전세나 월세 상승보다는 약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하는 거죠.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자, 그러면 전세 월세가 상승하는 이유는 결국 세금 때문이죠. 세금. 조세의 정가 귀착.
한번 소주를 예를 들어 볼까요? 소주를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요. 소주를 파는 회사가 있는데 이 소주에다 주세를 붙여요. 뭐 500원에 주세를 붙인다. 없던 게 세금이 붙어가면은 이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뭐 원가가 있을 거고 이득을 남겨야 되니까 세금이 붙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주 가격을 올리겠죠. 소주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 세금은 이 파는 판매자가 내게 되겠지만 결국엔 누가 냅니까?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자가 내는 거죠. 소비자가. 이것을 조세의 정가 및 귀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진 사람들이 임대가 다주택자들이 임대를 내놓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왕창 매기고 있어요. 지금 과세를 세게 매기죠. 세게 매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 올리고 월세 올려야 되겠죠. 세금 내야 되니까. 예? 올리고 다음 임대차 3법. 자, 임대차 3법 임차인들의 2+2죠. 2+2 지금. 자, 2+2니까 한 번 들어가면 4년 동안 안 나와요. 전세 물건이 기회지죠. 안 나오죠.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안 나오죠. 전세 공급이 씨가 마른다. 주택 공급도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죠. 주택이 뭐 더 지어진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것도 뭐 조세 정가가 잘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 규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있죠. 건설사들도 민간 주택 분양 시장에 참여하기가 싫은 거죠. 뭐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감소한다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주택 매도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억이 양도 차익이에요. 그러면 지금 60%, 62%인가 그렇죠? 6억을 내야 돼요. 6억. 6억을 낸다고요. 세금을. 그럼 이거 팔겠어요? 팔아서 다른 주택으로 갈라 그러면 못 사요. 다시 못 산다고. 그러면 지금 핵심 주거지에 있는 뭐 은퇴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팔고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그러니까 여기를 월세나 전세 주고 어떻게 합니까? 외곽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든가 월세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한 채를 더 사는 거죠. 외곽 지역에. 여기에 전세 받아서 외곽 지역에 충분히 살 수가 있으니까 다주택자로 더 모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전세 월세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엔 주택 주거 비용은 무주택자가 가장 비싸진다. 이러니까 지금 패닉 바잉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주거 비용이 계속 올라가니까 더 무주택으로 있으면. 자, 그럼 지금 수도권 주택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부터 18년, 19년, 2020년 3월까지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택이란 게 허가되고 나서 인가되고 나서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 새로 인허가 난 물량이 지어지는 게 2년 내지 3년 뒤에요.
그러면 2022년, 2023년까지는 계속 공급이 씨가 말라요. 앞으로도 변창흠이 뭐 국토부 장관이 됐는데 뭐 정책이 바뀌지 않고 더 강력해질 건데 여기서 공급이 증가한다고요? 물론 뭐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은 뭐 증가하겠죠. 근데 그게 가족이 살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적어도 2023년까지는 상승 요인밖에 없어요. 상승 요인밖에. 예? 앞으로 3년 뒤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불투명하고 하락한다고요? 글쎄요. 주택이 꾸준히 한없이 상승할까? 수요는 계속 증가합니다. 예,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해도 1인 가구 증가하면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해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꾸준히 국내에 인구 유입이 되고 있죠. 공급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 겁니다. 내년에도 550조 이상 슈퍼 예산이 제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50조 풀리고, 내년 또 보궐선거 있죠. 포퓰리즘 정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통화량 계속 증가하고 주택 사회주의 정책이 계속 지금 베네수엘라 꼴로 가고 있죠. 아까 세금 올리고 임대차 지금 제일 그래서 위험한 게 현금 매수 포지션이 가장 리스크가 큰 포지션이다. 현금 들고 예금하여 놓는 게 가장 위험한 포지션이다. 자, 주택 사회주의 정책,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취득세 증가, 보유세 증가, 재산세 증가, 건보료 증가, 양도소득세 증가, 임대차 3법, 예?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계속 주택의 질은 하락하고 주택 공급은 분양가 상한제로 계속 공급이 감소하고 돈은 계속 찍어내고 있고, 야, 이거 베네수엘라거든요. 베네수엘라. 돈 가지고 이런 짓을 해요. 돈 가지고 이런 짓을 한다고요. 좌판 깔아놓고. 부자들이 지금 겁내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팔 수가 없죠. 팔 수가 없다고요. 공급도 없고 거지 신세가 됩니다. 자, 주택이 또 한없이 상승하는가? 통화량 보시죠. 1986년부터 통화량은 꾸준히 하락한 적이 없어요. 2016년까지. 지금 더 올라가고 있을 거고. 그러면 아파트 요때 2008 요때 이명박 정부 때죠.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급을 많이 해버리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하죠. 하지만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죠. 예? 지금 2016년까지 이랬으니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 조선시대는 어떤가? 숙종 1690년부터 고종 1871년까지 1600배가 상승했다니. 자, 이게 땅이 어디 도망가는 건 아니죠. 땅에 계속 돈이 투자되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러니까 땅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데 돈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없이 상승하는가? 한없이 상승하더라. 잠깐의 파도와 변동, 파도는 있지만 결국엔 상승한다.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거지 됩니다. 거지 돼. 그러면은 서울 집값만 이러냐? 전국 집값
6개 광역시 다 올랐죠. 밥벌이 할 수 있을 때 빚 갚을 능력 한도 내에서, 빚 갚을 능력은 안 되면 또 하우스푸어가 되죠. 계산 열심히 하고 절약하고 해서 대출 리버리지를 이용하던 전세를 끼고 사던 하루빨리 액션을 취해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를 때, 지금 이 순간이. 그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대출 생활에 총력하면서 존버하면 된다. 존버. 예. 대출 규제, 예. 이상금융권으로 가면 되죠. 예, 여기에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찾아보면은 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출 규제 뭐 40% 규제하고 있는데, 찾아보면 길은 있다. 부모 찬스를 쓰던, 부모님께 돈을 빌리던, 차용증 쓰고 부모님한테 돈 갚으면 돼요. 부모님이 돈이 없다, 이런 데라도 찾아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뭐 이자는 조금, 금리는 좀 높더라도 돈가치 하락하고 자산가치 상승하는 게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니까, 이런 데라도 찾아가든가, 아니면 전세 끼고 사놓든가. 전세는 0% 대출이잖아요. 액션을 취해라. 피터 린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기 전에 집부터 사라. 자기 집부터. 망하지 않는 자산이다, 땅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안 파는 거예요. 다주택자 세금 올린다. 은퇴자들은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주택자들이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서 팔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투자하느냐?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하피첩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혹여 벼슬에서 물러나더라도 한양 근처에 살며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사대부의 집안의 법도이다. 사대부 집안의 법도래요. 법도. 그래서 먼 시골로 가버린다면 어리석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칠 뿐이다. 여기 딱 정약용 선생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 어디? 용산, 서울의 한복판이죠. 용산, 마포, 옛날에 마용성이라 그랬죠. 마용성. 서초, 강남, 송파. 여기는 핵심 뭐 강남권이니까 여기는 너무너무 비싸고. 자, 강동 괜찮고. 지금은 노도강이죠. 노도강이라 그러고. 금관구, 여기 또 강남권 진출하기 쉬워요. 영등포 동작, 여기도 좀 비싸고 한강변이고, 뭐 여기도 은평 이런 데도 비싸요. 성북구, 동대문구 다 비쌉니다 지금. 자, 그러면 어디 가냐? 좀 뭐 조정 대상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다 지정해줬죠. 살 곳. 자, 투기과열지구 뭐 지금 수원, 광교 있죠. 지금 여기 아직 쌉니다. 수원 괜찮고, 하남, 성남, 구리, 고향 일산, 부천, 광명, 이런 데 사시면 되죠. 서울 외곽. 너무 북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여기 아직까지는 조금 살만한 데가 싸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데 있고요. 이렇게 사시면 돼요. 어디를 사냐? 지금 뭐 아까 얘기했죠. 은퇴자들 여기에 뭐 그러면 여기에 전세 월세 주고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죠. 우리 고향
수원 이런 데로 가죠. 이런 데 가서 사는데 여기에서 또 밀려난 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대전, 천안, 청주로 가니까 올랐죠. 그 다음 어디입니까? 대구 수성구 오르죠. 부산, 해운대, 수영구.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갑니까? 울산을 가죠. 울산 오르고. 그 다음 어디 갑니까? 포항. 이제 경주 또 오겠죠. 그 다음은 전주로 가죠. 전주, 익산. 쭉쭉 내려오고 지금 전 국토가 지금 다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 요지에, 그것도 지방 요지에는 지금 아파트가 상승하고 난리에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또 상승하니까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또 똘똘한 한 채 또 몰려오죠. 강남권 오고 계속 돕니다. 계속 돌아. 여기 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용산, 마용성 올라가고 강동 올라가고, 예, 또 여기 올라가고 나면 또 노도강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금강구 올라가고, 강서 뭐 다 올라가죠. 돌고 돌면서 올라갑니다. 돌고 돌면서. 여기 또 다 오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수도권 오르고, 그 다음에 또 대전, 세종, 뭐 천안 오르고, 청주 오르고, 대구, 부산, 울산, 포항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전라도, 광주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계속 올라요. 계속. 중간중간에 변동은 조금 있겠죠. 파도는 잠깐씩 있겠어요. 어디에 투자하냐? 입지. 예. 계속 핵심 지역, 핵심 상권 지역과 핵심 주거 지역에, 예, 올립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어딜 보냐? 로케이션, 입지가 다다. 역세권과 물세권. 물세권이 뭐냐면 백화점, 마트 이런데 그 기업체들이 그 백화점이나 마트 들어오는 데가 어떻게 돼? 유동 인구가 많아질 지역에, 요지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역도 생기는 곳에. 예전에 롯데백화점이 다 역 지어주고 그쪽에 백화점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마트도 마찬가지다.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 교통 요지에만 들어오기 때문에, 예, 마트, 백화점 따라다니면 된다. 쪽 지역에. 예. 자, 결론은 현금 매도 전략이 답입니다. 현금 매도 전략. 그래서 부동산 주 중에 주택은, 자, Buy and Hold Forever, BHF. 사고서 절대 팔지 않고, 존버죠. 존버, 우리말로 존버. 예, 사고 나서 존버. 금 사고 나서 존버. 이게 답이다. 주식은 다릅니다. 기업이 이제 흥망성쇠가 있기 때문에 사고 나서 보유는 장기 보유하되 리밸런싱을 꼭 중간중간에 해줘야 된다. 지금 가상화폐도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가상화폐가 왜 오르겠어요? 지금 신용화폐, 종이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가상화폐를 사두자. 하지만 저는 비춥니다. 추천하지 않아요. 국가에서 보증해 주지 않는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제가 아니에요. 저도 가난하게 태어났고, 예? 하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여러분들 죄예요. 죄. 열심히 살지 않은 죄,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죄. 가난하다고 사회 탓하고 내 탓하지 않고 부모, 예? 차라리 부모를 원망하세요. 가난한 것은 사회의 탓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고, 가난하게 죽는 것은 인생 패배자예요. 패배자.
야, 차라리 부모를 원망해라. 그리고 가난한 것은 다 내 탓이다. 내 탓. 자신을 탓해라. 요즘 애들 저 장래 희망이 뭔지 아세요? 재벌 2세요. 재벌 2세. 재벌 2세 뭔 말입니까?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되죠. 아버지가. 예? 그럼 아버지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 낳으려면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가난에서는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가난해진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들도 흙수 좀 물려줄 거예요. 네? 적어도 스테인리스 동수저는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자녀한테 원망 받을 것인가? 지금 주택이 안정이 안 되니까, 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출산율이. 예? 가족을 건사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곳이 주택인데, 예?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여러분들 가족 갖고 싶잖아요, 다. 예?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공부하고, 요새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에 검색하세요. 부자 되는 법. 검색하시고 찬찬히 보세요. 보시고 좋아요 누르세요. 누르면 그 다음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이 계속 그런 것만 보고 좋아요, 그런 것만 보고 좋아요 누르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쪽으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갖다 바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치열하게 공부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뇌를 세뇌하세요. 브레인워싱 하세요. 부자 되는 길로, 부자 되는 방법이 뭔지 배우고 치열하게 여러분들의 뇌를 세뇌시켜야 돼요. 세뇌시키고, 예? 월급쟁이가 부자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끼세요. 월급쟁이로만 살아가지고는 부자가 안 되잖아요. 계산하면 산수잖아요. 산수. 안 나와요, 답이. 치열하게 절약하고 치열하게 현물자산, 부동산, 금, 주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취득하세요. 취득하고 존버하면 가난에서는 벗어나요. 적어도 떼부자는 안 되더라도 가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일단 집부터 사는 목표를 정하세요. 내 집. 예. 중립 포지션, 주택 중립 포지션을 일단은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자로 가는 베이스 캠프가 될 겁니다. 베이스 캠프.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치열하게, 예? 인생에서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가난하게 죽을 것이고, 만약에 자녀가 생긴다면 자녀들한테 원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치열하게 사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